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그나이트 2020에서 발표된 팀스의 몇 가지 달라진 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시장의 위치에서 본다면 팀스는 상당히 특이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상 컨퍼런스를 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도 있고, 협업을 하기 위한 도구들도 있고, 이런 몇 가지 도구들이 이제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게 시장인데, 팀스는 요 가운데 뚝 떨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거 다 돼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뭐 맥,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뭐 다양한 PC 기반 혹은 뭐 모바일 기반을 다 지원하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버전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엔 굉장히 정적인 도구였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채팅창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하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카톡으로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 환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동시에 4명까지만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게 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7 곱하기 7 해서 49명까지 동시에 보일 수 있게끔 팀스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팬데믹 사태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전쟁이나 아니면 뭐 역병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많이 죽고 다치고 하지만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문화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역할 하나씩만 한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오피스 제품하고도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그 팀스 안에서 바로 문서를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뭐 화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채팅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같은 파일을 넣고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또 굉장히 다양한 생산성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투게더 모드라는 겁니다. 투게더. 우리 다 같이 이런 거죠. 보통 화상회의 같은 거 하면 다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자기 사각형의 에어리어를 가지고 다 같이지만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투게더 모드라는 것은 이 몇 가지 배경이 있고요. 이 배경에 사람들이 정말로 한 군데 모여 있는 것 같은, 뭐 강의장에 모여 있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투게더 모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투게더 모드로 한꺼번에 모여와서 이렇게 손 흔들고 사진 찍고 캡처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 발표된 기능이 바로 이 핀 포커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회의에 나와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몇 명 정해져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핀 포커스 기능인데요. 바로 이렇게 핀을 딱 꽂으면 바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일정한 사이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두 사람 말하는 화자하고 아래쪽에 보면 수화를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핀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크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회의에서라면 뭐 의사결정자의 표정,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의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잡는다면 좀 더 의미 있게 화상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이모지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것도 움직이는 이모지입니다. 누가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는 하트를 보내거나 아니면 박수를 치거나 이런 기능들이 바로바로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화면에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호응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로 회의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내가 회의에 늦었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회의를 하는 사람들 전체가 그 메시지를 빠르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메시지를 띄워놓는 그런 기능들도 가능하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기도 하겠지만 라이브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라이브 캡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라이브 캡션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캡션으로 옆에 자막으로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우리가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가끔 이제 핸드폰 메시지도 보고 다른 것도 막 챙기다고 보면 가끔 갑분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캡션들을 보면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캡션 자체가 하나의 회의록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는 세종실록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모든 기록들이 남는다. 이제 빼박캔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라이브 캡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다양한 언어들을 한꺼번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도 빨리 지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홀로렌즈하고 통합된 기능을 볼 수가 있었어요. 홀로렌즈하고 통합되어 있다는 건 이제 보통 홀로렌즈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AR 같기도 하고 VR 같기도 한데 성능상으로 보면 VR보다는 AR이 좀 더 가깝습니다. 이 V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을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VR은 앞에 막혀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세상으로 간다면 AR은 현실 세계에서 앞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걸 그대로 스트리밍으로 같은 동료나 아니면 AI한테 전달해서 같이 이걸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만약 팀스하고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팀스 안에서 스트리밍으로 쏴주고요. 그 회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혹은 뭐 조언을 실시간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특히나 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2가 되면서 무게 중심도 잘 분산됐고요. 그리고 또 어플라이언스 모델이라고 해서 뭐 헬멧이나 철모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합한 그런 준비되어 있는 모델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출시를 하는 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한 기능인데 워키토키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워키토키를 지원하는 그 앱과 그리고 또 헤드셋 뭐 몇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걸 워키토키처럼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은 휴대폰이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여기 왼쪽에 주머니에 꽂고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워키토키처럼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건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팀즈의 활용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팀스에서 나온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고 그리고 또 빠르게 몇 가지 기능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고 또 별도로 또 재미난 내용들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바로 Azure Communication Service라는 게 또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API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라고 하는 형태로 공개되어 있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팀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아니면 웹페이지에 바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